한 주의 또 시작인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주 뭐 연휴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제 야외 활동 하시기에는 정말 하루 이틀 정도죠. 뭐 계속해서 또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여유 있게 좀 그걸 책 한 권 시작한다면요. 어느 정도 더욱더 뜻깊은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에 책갈피 또 좋은 책 소개해 받도록 하죠.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함께 하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어딜 가나 창업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책 제목이 어딜 가나 창업 이야기인가요? 예, 많이 들리잖아요. 어딜 가나 창업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이 제목이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예. 예. 어떤 책입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은 창업대학원에서 11명이 같은 과예요. 11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으로 책 속에 직접 창업을 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제목 중에 눈이 가는 챕터가 몇 개 있는데 정부 돈은 눈먼 돈, 아는 게 힘, 정부 창업 지원 활용법, 투자자가 원하는 스타트업 만들기 등의 내용이 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 11명의 저자가 이제 공조를 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좀 저자가 많으면요.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눴습니다. 우선 챕터 1에는 관심과 도전 부분에서는 창업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알려주면서요. 창업에 실제로 도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예. 챕터 2 업종별 창업 이야기에서는 외식업, 숙박업,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정부가 투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챕터 3 인생 제2막을 위하여 편에서는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젊은 창업자들의 도전할 가치가 있는 무역회사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의 창업과 운영 등이 나오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창업 투자의 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 챕터가 이제 세 개 부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예. 각 부문들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먼저 관심과 도전 챕터 1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여기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업에 눈을 뜨다, 창업에 도전하다, 창업 시장의 현황과 전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각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우선 민병석 씨의 창업에 눈을 뜨다 편에서는 전방적인 창업 시장의 현황과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과 입지 분석, 점포 운영의 노하우와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장단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네. 창업에 도전하다 편에서는 이경태, 임승재 씨 이 두 사람이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나가서 합격을 한 거예요. TV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네. 해가지고 거기다 합격을 해서 근데 했던 그때 아이템이 뭐냐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였어요. 아, 예. 그래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업체를 선정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한 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창업 시장의 현황과 전망편에서는 전문 창업 컨설턴트인 이정혜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잡은 장사꾼이 된 이야기서부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업 컨설턴트가 된 이야기까지 파란만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미래의 창업의 트렌드까지 국내의 정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예,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군요. 예. 두 번째 챕터는 어떻습니까? 자, 이 챕터에서는 외식업의 창업과 성공, 숙박업, 온라인 마케팅,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창업을 이제 고려했을 때 바로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 외식업, 숙박업, 온라인 마케팅. 예. 각각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있는지 궁금하군요. 우선 외식업에서는 강학혁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외식업을 창업하게 된 동기가 22살에 폐업 상태의 호프집을 인수를 했다고 해요. 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는 사람 끊기고 나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인천사랑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식당까지 운영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의 창업 충고를 더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숙박업에서는 박상호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가 나오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인원과 숙박 일수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온라인 마케팅 경우에는 임은정 씨가 자신이 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중심에서 SNS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온라인 마케팅의 타겟팅하고 광고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정부의 창업 지원 편에서는 주영욱 씨가 창업보육협회에 재직 중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업대학원, 시니어 창업, 스마트 창작자,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제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창업을 하는 사람한테 밀어주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혼자서 하죠. 이런 걸 알아보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챕터 3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까? 이 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창업과 운영,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창업과 운영, 창업 투자의 전략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네, 챕터 2가 좀 이제 외식어 숙박업, 좀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그 분야라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무역, 예. 의료기기, 좀 약간은 좀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생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무역회사 창업과 운영편은 장혜진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장혜진 씨는 입시학원의 국어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이 국어 강사분들 글이 멋있어요. 입시와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자신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무장갑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아, 고무장갑이요? 예, 고무장갑.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창업은 어렵지만 유지는 겁나 어렵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창업을 하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만의 기지로 위기를 뚫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국내에선 팔 수 없는 B급 장갑. 우리는 조금만 끝에가 잘못돼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B급 장갑이라고 그래 그거를. 네. 근데 이걸 중국에 팔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장사 수완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기기 편에서는 서정민 씨가 의료기기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자신의 취업 여정으로 얘기해 줍니다. 네. 우선 공고를 졸업하고 병영특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 취업한 회사가 자판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IMF 위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설치 기사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이게 4명이 동업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되니까 이제 동업이 유지가 됐는데 점점 그 경쟁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 창업을 하게 돼서 판로를 개척하고 발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가 가장 아마 생소하실 텐데 창업 투자 편입니다. 엔젤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익을 자기네가 가져가는 걸 엔젤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보숙 씨가 이 엔젤클럽의 총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창업에 있어서 학력이 중요하다. 뭐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뭐를 나와야 된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성별이 중요하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동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 거짓이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창업 투자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창업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업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는 법, 창업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권해주고 싶은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책 읽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책에서 3분이 여성분이고요. 8분이 남성분인데 창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여성의 경우 제품 자체와 세분화된 시장을 먼저 보고 확장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거꾸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분화시키죠.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업의 종류가 무한에 가깝고 정말 공부해야 될 분야가 엄청 많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창업보다 어려운 게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창업보다는 자신의 운영 능력, 유지 능력을 키워놓고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